이 AI 자동화라는 게 굉장히 빨리 훅 뜨고 빠르게 식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이게 증거입니다. 제 유튜브 조회수인데요. 1월에서 3월까지는 하루에 거의 한 2만 회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저희 JS가.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이거든요. 여기 하루에 한 1000회, 2000회 나오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 보시고 계시는데 이때는 제가 AI 툴에 대해서 올리기만 하면 다들 왔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게 너무 많았고 그리고 두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포비아가 있었어요. 나 이거 뒤처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어그로를 좀 끊었죠.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들 뒤처지는 겁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 수법을 쓰고 있지만 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럴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생성형 AI 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쓸모가 없는 AI 툴이 너무 많다. 그리고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많이 되어 보신 거죠. 막 좋다고 해서 PPT 만드는 AI가 있다고 해서 PPT 맡겨봤는데 와 이거 무슨 초등학생이 만든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 같은 거 만들어주는 이미지 생성 AI 툴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와 진짜 별로네 진짜 AI가 만든 것 같이 티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가 제일 핫하냐면은 지금 제 강의처럼 업무 자동화 진짜 내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때가 제가 엑셀 그 자동화 강의했던 그 영상 올라갔던 그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젠 별게 아님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다녔어요. 강의 다니면서 한 100개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뭐 노코드 툴 제외하고 AI 툴만 특히 요거 저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콜로세에서 강의할 때 정말 많이 써봤어요. 왜냐면 강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조금 더 좋은 툴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굉장히 그걸 쫓아갔었죠. 결론은 아직은 리서치 분야의 AI 툴만 쓸만하고 나머지는 결국에는 챗GPT 그리고 LLM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의뢰받은 강의는 일단 생성형 AI가 과연 정말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사례가 어떻게 있고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좀 좋은 자동화 스킬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쓰는 챗GPT는 당신이 쓰는 챗GPT와 전혀 다릅니다. 약간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수없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강연이 GPT 얘기가 많을 거라서 제가 넣어봤어요. 이거 사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책 제목입니다. 제가 쓴 건 아니고 챗GPT를 정말 이렇게 잘 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굉장히 뒤처졌구나. 작년까지만 해도 얼른 해야겠다라는 이런 계기를 가져다 준 책인데요. 이번 강연 주제와도 맞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챗GPT를 유료로 구독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챗GPT와 프롬프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GPT의 커스텀 인스트럭션 기능 달리를 사용하는 방법 GPT-S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은 이만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신기해서 책까지 나왔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더 자동화를 하고 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는 경쟁력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서로 내적인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자, 이 화면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챗GPT-4 출시 장면이에요. 벌써 3개월 전이에요. 벌써 3개월 전. 제가 느끼기에는 한 달 전 이런 것 같은데 GPT-4가 출시된 지 아직 벌써 3개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4가 출시되고 나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생각해보면은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뭐가 잘 되는 프롬프트, 어떤 광고 카피라이팅이 잘 나오는 프롬프트 이런 것들이 막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100가지 이런 것들을 팔기도 했고요. 프롬프트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드리기도 했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프롬프트 라이브러리인데요. 여기에 한 2,000개 정도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휴 마케팅, 콜드 이메일, 인플루언서 마케팅, 개인화, 고객 유지, 블로그 글쓰기 이런 프롬프트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GPT-4가 출시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정교한 프롬프트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걸 썼던 시절은 3.5 그리고 4 있던 시절인데 4 때도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굉장히 많았고 3.5는 더 심했고 3.5는 특히 대충 말해줬었어요. 그래서가지고 정교한 프롬프트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4.5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대충 물어봐도 굉장히 잘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롬프트는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네, 이 논문이 2024년 1월 18일에 발표된 LLM에 대한 좋은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프롬프팅 논문이에요. 이게 GPT-4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논문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논문인데 조금 자세히 보면은 제가 이걸 형식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좀 나눠봤는데 말투 설정, 입력 형식 설정, 출력 형식 설정, 기타 설정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게 필요했었다 이 말씀을 드리러 오고 지금은 뭐만 필요하냐? 요것만 필요합니다. 딱 입력 형식만 정해주면 되고 나머지 그 논문에 있던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커스텀 인스트럭션 할 때 한 번에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요 정도만 하면은 이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프롬프트를. 네, 지시문과 예시문, 최종 질문을 나눠서 쓰라고 논문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그냥 어떤 거를 할 거고 예시 이렇게 주고 해달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예시입니다. 예시. 여러분들도 예시를 잘 주셔야 된다. 자칭 AI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챗GPT를 어떻게 쓰고 있길래 저렇게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좀 갖고 와봤어요. 자, 첫 번째가 좀 가렸는데 클라이언트에게 개발 외주 사다 보니까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안 주시는 거예요, 대금을. 그래서 대금 안 주면은 뭐 안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작성을 하고 싶은데 화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대신 시킨 거죠. 저는 얘한테 그냥 약간 토로를 한 거죠. 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 근데 얘가 이제 작성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수정사항이 보기 좋게 정리된 것처럼 보여달라 해서 이런 식으로 적었고 조금 더 예의 바르게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화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근데 얘한테 맡기다 보니까 확실히 좋은 예의 바른 이런 메일이 나왔고요. 다행히도 장갑을 잘 주셨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무 용어, 이거 이제 세무 클라이언트 분인데 이거는 제가 세무사에 대해서 세무 그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좀 물어봤던 거고 콜드메일 작성도 비슷하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가업 지시서 작성. 제가 이때는 강릉 수출협회랑 일을 하고 있어서 가업 지시서를 작성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새로운 클라이언트 분께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가업 지시서가 필요하다고 하셨길래 나 예전에 썼던 거 가업 지시서 얘한테 그냥 그대로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보시면은 가업 개요 뭐 이런 것들이 쫙 있고 가업 지시서 쓸 거다. 그러니까 너가 이거 형식에 맞춰서 내용만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의 그 형식대로 얘가 가업 지시서를 써줍니다. 이렇게 쭉쭉쭉 써주는데 제가 이걸 실제로 요청을 받고 가업 지시서를 뭐 내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30분 만에 작성을 해서 보내드렸었어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도 통과를 이걸로 했습니다. 결론은 챗GPT에게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선 물어보는 걸 습관화하시게 되면은 친구처럼 대화를 하게 되고 얘랑 좀 더 가까워지고 그럴 수 있고 뭐 형식이나 문법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제는. 왜 GPT-4 나오면서 조금 더 얘가 똑똑해졌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를 조금만 잘 얘기하게 되면 정말로 좋은 대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가져왔던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검색해서 진짜 맞는 답인지 한번 하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리시네이션이 없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찾아봐 제대로 요 하나만 넣어놔도 됩니다. 네, 요거 하나만 해도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찾아보니까 불가능하대요. 이거는 뭐 내용은 그냥 드라이버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질문을 하실 때 찾아보라고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 사실은 이 특히 3번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GPTS 부분이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GPTS, 필수의 GPTS들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업무 자동화를 하냐. 업무 자동화의 기본이나 베이스이자 기초가 GPTS거든요. 어떠한 생성형 AI 툴도 GPTS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왜? 업무 자동화라는 게 너무 구체적인 거고 너무 세부적인 거고 너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범용 툴로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는 GPTS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남이 만들어 본 건 여기까지고요. 생성형 AI 툴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업무 자동화를 하는데 굉장히 한정이 있어요. 저희가 뭐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RPA를 개발을 해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막 하면 너무 좋겠죠.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리고 범용적인 것도 쉽지 않고 그런 것들을 모으기에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맞는 저희의 개인 업무 자동화를 위한 이 프로세스는 GPTS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AI 업무 자동화의 키는 GPTS이다. 그리고 또한 기업에서도
대부분 업무 자동화라고 했을 때 먼저 GPTS를 하고 있어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자동화를 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더 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게 지침이 명확하고 그리고 결과의 편차가 굉장히 작아요. 누가 해도 이런 것 똑같은 보고서가 나오고 누가 해도 업무 보고는 비슷하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이 오히려 AI한테 맡기는 게 좋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일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고부가 가치의 일을 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다. 짜잘한 일은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딥하게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회의를 들어갈 때 녹음을 하고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꼭 회의를 들어가면 한 명이 회의록을 작성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간편하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 전에 클로바 노트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녹음 그거를 그대로 얘한테 주게 되면 얘가 인식을 못해요. GPT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녹음을 텍스트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클로바 노트인데 한 달에 300분 무료고요. 네, 텍스트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그 GPTS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텍스트 자체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회의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걸로 이거에 기업이 사례가 있다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근데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주식회사 D땡땡스인데요. 그 프로메테우스 서비스라고 AI 견적서를 작성해주는 AI 툴을 저희가 개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저희 아까 GPTS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이거를 API로 끌고 오고 그리고 나만의 GPT를 서비스로 출시를 한 겁니다. 그냥 웹페이지 하나로 서비스로 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그 회의 녹음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얘한테 넣게 되면은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에 했던 그 클로바 노트 AI에 넣어가지고 그 텍스트 추출하고 이런 것들을 얘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GPT API를 활용해서 이런 AI 서비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 플로우 자체를 개발하거나 RPA를 개발할 능력은 조금 힘드니까 우리는 월 2만 원에 이용을 하자.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솔루션 개발이 5천만 원 들었다는 게 아니라 보통 5천만 원부터 합니다. 근데 GPTS 커스텀 비용이 얼마예요? 월에 2만 원이다. 월에 2만 원. 그리고 팀 계정으로 같이 공유를 하면은 조금 더 비싸집니다. 한 3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저는 분석을 끝낸 건데 잠시만 아무거나 쳐볼게요. 그럼 여기서 얘한테 이런 것들을 할 거다라고 얘가 선택을 해가지고 넣게 되면은 이제 어떤 프로젝트인지 대충 선택을 하고 또 얘한테 지금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했던 회의 내용 기반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요런 그 견적서가 나오는 서비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지식 파일 기반 답변 챗봇인데요. 굉장히 기본적이고 논리지 파일 기반 그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GPTS의 하나의 기능이에요. 근데 요것도 기업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GPTS를 활용해서. 이게 뭐냐면 나만의 세무사인데 논리지 파일에 있는 걸로만 근거해가지고 나한테 답변을 주는 GPTS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1에서 5년차별 퇴직금이 얼마인지 표로 작성해달라고 했어요. 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실점수가 95점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왜 95점이지? 봤더니 월급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뢰 점수가 100점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더니 그냥 급여가 일정하게 3개월 동안 급여가 일정해야 된다. 이 세팅을 내가 미리 해줘야 된다. 그래서 물어봤죠. 3개월간 월급이 3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면은 퇴직금이 얼마야? 5년에서 10년 차. 그럼 10년 차에는 2,463만 원을 받는다. 퇴직금 혹은 세법과 관련된 답변만 가능합니다. 라가 출력을 하게끔 저희가 세팅을 했죠. 딴 거 질문을 하면은.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안 된다 그러고 모르겠다 그러고 중대재해처벌 다른 법이니까 얘도 이런 거는 답변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된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 저희 서비스 화면입니다. 이거를 서비스화 해가지고 저희가 납품을 했던 서비스 화면인데 9월 9일에 출시할 거라서 이거 사실 완성된 건 아니고 저희가 고객 응대, 정관 파일, 엑셀 파일 분석, 세법 기사를 요약하는 이런 GPTS를 논리지 파일로서 넣어가지고 대답을 하는 챗봇을 저희가 개발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급여를 안 받는 경우 4대 보험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비서라고 해가지고 그 교육
그러니까 그 세무사분들이 일일이 그 고객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있는데 세무사가 안 시신 분들. 근데 이분들이 항상 일정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일정하게 답변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대표님 이런 것 좀 문의를 오면은 자동화할 수 있게 플로우를 만들어주세요. 아 그러면은 제가 요청을 했었죠.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시는지 예시 쫙 주시면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어떤 말투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게끔, 그리고 직원들은 이것만 보고 고객한테 응대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개발하는데 1억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1억 이상 듭니다. 1억 이상 드는데 GPTS 커스텀 비용은 월 2만 원이다.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기능들 자기의 업무에 맞게 커스텀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물음표가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이걸로 어떻게 내 업무를 자동화를 하고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냐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예시로 들어드린 거고요. 이제는 중급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우리의 일을 자동화를 해볼 시간입니다. 이제 페이지 기반으로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을 할 건데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하기도 하고, 이 정도는 하셔야지 이제 자신의 업무, 이거는 이제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의 업무를 자동화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하고 페이스 단계별로 나의 업무를 쪼개가지고 얘한테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아시면 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각자의 업무 중에서 이런 좀 할만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실 때 솔직히 아까 요거 인스트럭션 어떻게 써 내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못 써요. 근데 이거 사실 제대로는. 그래서 롤 정해야 되고 페이스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 단계 페이스 1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추가 핵심이 뭐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은 얘가 설정을 바꿀 수 있고, 이런 거 솔직히 쓰기 어렵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GPT-S를 만들어주는 GPT-S가 있습니다. 얘가 인스트럭션이랑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엑셀 관련된 GPT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고 제가 어제 한번 해봤어요. 주간 업무 보고 엑셀 시트 취합해준 GPT-S 만들기라고 얘한테 요청을 했더니 이름, 설명, 프로필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은 여기 만들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구성에 들어있는 요 이름, 설명, 지침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그리고 프로필 이미지는 달리로 해라.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한번 보시면 롤, 아까 저희 봤던 거 그거 나오죠.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당신은 엑셀 파일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취합하여 어쩌고저쩌고 하는 도움이다. 그래서 컨텍스트, 다이얼로그 플로우, 대화 흐름, 지침까지 이런 식으로 얘가 잘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화 스타터도 지정을 해주는데요. 대화 스타터가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떤 예시 질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얘가 알아서 이렇게 쭉쭉쭉 작성을 해주고, 논리지 파일에는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은지까지도 얘가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뭘 해주냐, 기능 설정, 웹 브라우징은 필요 없다, 달리 3는 쓸 필요 없다, 코드 인터프레트는 코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엑셀 파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얘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만들 때 요거 빼고 요걸 넣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는 GPT-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GPT-S를 만들 때 내 업무를 얘한테 설명하는 거죠. 나 이런 업무 해. 그러니까 GPT-S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얘가 정말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진짜 GPT-S 다 알아봤고 여러분들도 이제 자동화를 GPT-S로 하는 방법을 알겠는데, 알겠어. 근데 그래도 생성형 AI 전문가답게 생성형 AI 툴 같은 것 좀 설명해 줄 수도 있지 않아? 좀 범용적으로 쓰이는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그나마 저는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대부분. 제가 한 툴 비용이 한 달에 한 60~70만 원이 나가요. 저희 회사에서 같이 쓰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60~7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쯤 되면 다 유명해가지고.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정말 애용하는 디벨입니다. AI 번역 툴이고요. 기계식 번역이 아니라 그 챗GPT처럼 번역을 해주는 아이라서 굉장히 좋고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번역을 해볼게요. 이게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CC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이걸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것도 번역 툴인데 헤이젠 AI라는 툴입니다.
동영상 이거 아바타인데 제 목소리를 얘한테 입히는 거예요. 약간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것 같은데 이제 곧 그 GPT-5 나올 거잖아요. 이 헤이젠 회사와 오픈AI가 지금 손을 잡고 맞잡고 비디오 생성 번역 툴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여기다가 저기다가 제가 얘가 말하고 싶은 말을 적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안녕하세요. LG U+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를 학습했기 때문에 얘가 이게 이제 헤이젠 CEO 분이신데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네,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언어도 가능합니다. 제가 만약에 영어를 못하고 스페니쉬를 못하고 일본어를 못한다고 하면은 요거를 써서 해외 바이어들한테 해줘도 된다. 저 실제로 이거 강릉 수출협회에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이걸로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이거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Hola, es un honor dar esta charla. 奇妙な自動化 YouTube 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谢谢，我们很快会再见面的。 이런 식으로 다른 언어로 가능하다. 자, 릴리스 AI한테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는 국내 AI 툴이고요.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주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자료조사를 할 수 있게 그런 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퍼플렉시티 AI 검색 툴인데요. 이거는 챗GPT보다 검색을 훨씬 더 잘하고 저희가 한국이면 한국어로 검색을 했을 때 한국 지역에 맞게끔 검색을 되게 잘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이제 사이스페이스 AI입니다. 논문을 찾아주는 AI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요건데 요 2등인데 PDF를 저희가 모르는 논문을 여기다 올려놓고 얘한테 이거를 드래그를 한 거예요. 요만큼을 너가 설명해줘 라고 했을 때 얘가 이 그래프를 보고 얘가 막 대답을 해주고 제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얘한테 물어보고 챗봇처럼 활용이 가능하다. 무료입니다. 문제 감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PPT 제작 AI인데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보통 다른 AI 툴들의 수준은 요 정도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가 어떠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얘가 알아서 PPT를 제작을 막 해주는 건데요. 이게 실무에서 사용하기에는 퀄리티가 조금 낮아요. 조금 낮기 때문에 그래서 PPT를 만드실 때는 이 캔바를 이용하셔라. 왜 이걸 추천드리냐면은 여기서 이미지 편집이 너무 간편해요. 사실 AI 기능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배경 제거 누르면은 한 2초 만에 배경이 제거되고요. 매직 이레이저 여기 이제 알아서 얘만 딱 지우게끔 자연스럽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없어졌죠? 그리고 매직 그랩 그리고 매직 에딕, 매직 엑스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지 아동이었습니다.